반복문도. 반복문, 조건문은 내가 조건식을 잘못 세웠나? 또는 조건을 빼먹었나? 이게 이제 조금 프로그램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고, 반복문은 조건이 아예 종료 안 되는, 무한루프 걸리는 게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복문은 제어줄과 몸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 제어줄에서 이제 종료하는 조건을 제어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제어줄에는 그냥 무한루프, while true 해놓고 안에서 필요할 때 브레이크 해가지고 반복문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짜면 혼났어요. 우리 배울 때는 그렇게 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짜는 거 뭐 괜찮아요. 그게 더 직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복문은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기본은 뭐예요? while문이에요. 조건문의 기본은 if문이고, 그래서 while문만 있으면 모든 걸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do while 하고 for은 필요 없어요. while문 갖고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o while 왜 만들었어? 모르겠어요. do while은 한 번을 꼭 한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으면 do while을 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별로 용도가 없고, for는 배열과 같은 거, 색인 변수 필요할 때 딱 좋고요. 그 다음에 또 form을 많이 쓰는 데가 횟수가 명확할 때, n번 반복해야 된다. 그것도 n번도 늘 고정되어 있을 때, -1이 들어올 때까지 입력받으라. 그러면 그건 for문을 안 짜요. while문을 짜요. 3번 반복될지 5번 될지 10번 될지 모르는 거, 그런 거 이제 while문을 짜고요. 무한루프, true로 쓰는 거예요. one 안 쓰고 true.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안 할 텐데 어떻게 짜? digit to match. 그러니까 숫자에서 3이 몇 번 등장했냐? 그러면 어떤 숫자부터 봐? 맨 끝자리부터 봐야지. 처음부터 봐? 끝자리부터 봐야지. 처음부터 어떻게 봐? 끝자리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어요? 끝자리. 나머지 10. 나머지 10 하면 끝자리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10에서 끝자리가 얘랑 일치되면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자리를 얻으려면은 그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10을 하면은 없어지죠. 그럼 언제까지 가? 그 수가 0이 될 때까지. 왜? 한 자릿수에서 10을 나누면 빵 되겠죠. 이 정도를 못 잔다. 그럼 1학년 가야 되는데. 1학년에 가고. 근데 진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2학년 맞추면, 이제 아까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는 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짜야 돼. 이 정도는 짤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를 아직 못 짜신다. 그러면 이 정도는 짤 수 있게 이번 자바 끝나면서, 왜? 이 학기 끝으로 이 컴퓨터 그만둘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짜고, 여기가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것들을 내가 훈련을 해야 되고, 나한테 뭔가 자극이 생겨서 코딩이 이제 조금 즐겁거나 해보고 싶어야 되겠죠.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아직은 못 잔다. 아마 못 자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내가 왜 그럴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어디가 문제 있을까? 내 선배한테 요즘 내가 고민이 많다고 했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글을 쓰래. 무슨 글을 써요? 그랬더니 그 고민에 대해서 글을 쓰면 그 글에 내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않은 생각이 나타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왜 행복하지 않느냐고 글로 쓰고 그 글을 읽어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프로그래밍이 싫다. 나는 프로그램이 싫다. 왜 쉬냐? 김상진 교수가 가르쳐서 싫다. 뭘 써보는 거야. 그걸 써보고. 난 컴퓨터공학부가 너무 싫다. 왜 쉬냐? 그럼 그 싫은 포인트가 내가 몰랐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글로 한번 잘하신 분은 뭐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왜 안 될까를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나 진짜 뭐 우울하다든가 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왜 우울한지 뭐 때문에 그런지를 내가 머릿속을 쓰고 막 걸어다니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봐도 항상 내 머릿속의 생각은 똑같은 생각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요번에 글로 한번 그 형의 좋은 대로 글로 써보고 있는데 몰랐던 걸 하나는 발견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것만 계속 핑계거리지. 나 이게 싫어서. 핑계를 정당화하는 글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 그걸 얘기한 건 아닐 텐데. 근데 그걸 쓰면서 한 가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뭘 하나는 발견을 했는데 그거 발견한다고 뭐 도움될 건 없는 거더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요즘 여러분 젊으니까 한 번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조건문을 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번 반복을 10번 해야 돼. 근데 내가 짰는데 한 20번 돈다, 100번 돈다. 그럼 이제 1학년 다시 갔다 와야 되고 10번 돌아야 되는데 한 9번 돈다든지 11번 돈다든지 이거는 흔히 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잘 짜는 사람도 너무 자만해서 막 짜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차이로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면 결과값이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좀 또 한 번 적게 돌려서 그래서 그거를 off by one error라 그래요. 근데 이 off by one error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초기 값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요 식을 잘못한 거예요. 이 식도 커야 되는데 작게 하고 그러지는 않아. 커야 되는데 작게 하면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다시 갔다 와야 되나? 그런 거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까? 이코르까지 들어가는 걸까? 이건 애매하고. 야, 요거 0으로 할까? 1이 하는 게 맞을까? 요게 조금 애매하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아까 무슨 예제 있었어요? 프랑스 국기 그리는 예제 있죠. 그럴 때 뭐 해봤어? 가장 산수적으로 내 머리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제를 들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제가 뭐냐? 내가 그냥 간단한 예제로는 이게 뭐냐면 투자가 2배가 되게 하는 연수를 계산해라. 저 불가능한 거죠. 10,000원 넣는데 20,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일하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 뭐 한 몇십억 있다. 그럼 은행에 넣어놔도 돼. 근데 10,000원 넣어놔봤자 20,000원한테. 근데 이제 그거 갖고 실제 우리 이자율 뭐 0.00% 갖고 해봤자 이거를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자율 50% 놓고 해보면 돼. 이때도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예제에서 돌아가야 되겠지만 이때도 돌아가야 돼. 근데 이때 돌아간다고 다 돌아가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저도 귀찮고 여러분도 귀찮아.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은 내 프로그램 짠 거를 증명하기도 해요. 그런 건 제 스타일은 아니고. 아까 한 광석이 같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증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짠 게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값들을 집어넣어서 보죠.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기대한 값이 나오는지. 근데 그 값들을 자동화해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해볼 수 있으면 금방 손으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냐. 초기 잔액이 100이라고 생각하고 이자율이 50이면 이거는 산수가 되는 거잖아. 1년 뒤엔 150 되고 2년 뒤엔 225. 그러면 몇 년 지나면 2배가 돼요. 2년 지나면 2배가 되는 거잖아. 2라는 값이 나오는지를 내가 돌려보면 되잖아요. 그것도 프로그램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손으로 해봐도 돼요. 그러면 틀린 게 없다. 0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당연히 돌아가야 되고 이때 말고 다른 때도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안 돌아가면 그건 틀린 거야. 왜? 이때도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때 맞다고 모든 경우에 맞냐? 그건 아닐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지 아닌지 보려면은 정확하게 또 2배가 되는 경우, 이쿠르를 따져줘야 되는 경우를 예제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럼 처음부터 해보면 됐지. 근데 그걸 생각 못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자율이 100%, 말도 안 되는 거지만 10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200이 되겠죠. 그걸 해보면 이게 이쿠르가 없는 게 맞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예제를 갖고 내 초기값 그리고 내 조건식이 종료된 조건식이 맞는지를 최소한 해보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산수가 되는 거나 공책에다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걸로 해보고 거기서 되면 대부분 맞아요. 왜? 우리 머리들이 그래도 좋거든요. 대학생 정도면 머리가 좋아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어떤 0으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서 짰는데 실제 맞나? 보면은 간단히 예제 갖고 해보면 맞으면 내게 맞을 거야. 뭐 거의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책들 보면 요 용어로 나오지 않고 요 용어로 나오기도 해요. 펜스 포스트 에러. 펜스 포스트는 예를 들면 요게 펜스예요. 요거를 10개 만들고 싶으면 기둥은 몇 개 돼요? 10개가 아니라 11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차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에 틀린다는 것을 반복문에서 그거를 off by one error 또는 fence post erro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심플한 예제를 우리가 따져봐서 해보면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두할 보시면 되겠고, 포문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컨티뉴 아까 물어봤더니 반이 틀리더라고요. 컨티뉴는 루프의 끝으로 가요? 루프의 시작으로 가요? 시작? 1학년 다시 갔다 와. 루프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고 배웠으면 잘못 배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컨티뉴 만나면 루프의 끝이면 어디야? 아무것도 없죠? 그럼 뭐예요? 조건으로 가죠? 맞지? 자, 두 화일에서 여기서 컨티뉴 만나면 다 스킵하고 어디로 가? 끝으로 가야 뭘 만나?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으로 가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문에서는 여기서 끝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스텝을 해야 돼. I++를 해야죠. 그러니까 컨티뉴 만나면 어디로 가? 끝. 시작이 아니야. 시작으로 알고 있으면 그 1학년 다시 배워야 되는데 끝으로 가는 거예요. 끝으로 가야지 간다고 해야지만 화일문, 두화일, 폼은 다 그 같은 말로 표현되는 거죠. 화일문에서는 시작으로 한다는 게 끝으로 하나 시작이나 똑같죠. 그렇죠? 시작에 조건이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는 안 그래. 두화일은 끝에 조건이 있는 거고 폼문에서는 끝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 하는 게 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가는 거다. 컨티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포문에서는 우리가 이제 C부분부터는 이 책임 변수 쓸 때 여기서부터 그냥 선언해서 쓰죠. 그러면 이 I는 어디서만 쓸 수 있어요? 포문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문을 여러 개 쓸 때에는 int I 해도 이 I랑 이 I는 서로 간섭을 안 하겠죠. 근데 종종 포문을 짤 때 I 값을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끝나고 나서 몇 번째에서 중간에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I가 몇 번째 끝났는지를 알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알겠죠. 그리고 포문은 좀 복잡하게 예전부터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책들 보면은 포문은 복잡하게 쓰지 마라. 복잡하게 쓰지 말고 복잡하게 쓰지 말고 요 포문의 제어주를 딱 보면 요거는 몇 번? 몇 번 반복된 거야? 10번 반복. 그거를 딱 보이게끔 짜는 게 제일 좋다.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짜놓으면 몰라서 어떤 사람 잘 보면 10번 돌리는 거구나. 잘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좀 더 간결하지 않더라도 줄 라인선에도 포문만 보면 딱 10번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10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죠?
안에서 브레이크를 쓰면 10번을 안 들어갈 수 있고 또 I를 바꾸면 10번 안 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I를 바꾸는 거는 제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I를 막 많이 바꿔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포문을 안 쓰는 게 오히려 그 의도가 이렇게 보면 여기 읽을 땐 10번인데 어떨 땐 3번, 어떨 땐 5번 돌면 이거는 포문으로 쓸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근데 어떻게 짜다 보면 I를 바꿔야 될 경우도 있긴 있어. 뭐 짜다가 포문 쓰고 I를 바꾸고 막 이러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I를 안 바꾸는 게 좋고 이거는 딱 보면 10번 이게 딱 되는 거고 요즘에 for each 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여러 개 복잡하게 쓴다 그래도 다른 변 타입은 안 돼. 당연히 안 돼요. int ij 이렇게는 되는데 i 더블 뭐 이렇게는 안 돼. 이거는 C에서도 안 되죠. 그렇죠?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건식 세울 때 가급적이면 not equal은 안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실수를 이렇게 해서 이거 무한 루프 언제 무한 루프 돌려요? 무한 루프 때 n이 홀수가 되면 이거 무한 루프 걸리죠. 그렇죠? 근데 크거나 작거나 이걸 쓰면은 언젠가 증가하다 보면 그거보다 커지겠죠. 또 감소하다 보면 언젠가 그 값보다는 작아지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not equal이면 그 특정 값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not equal은 웬만하면 또 안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거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건 보시면 되겠고 제일 많은 게 이거죠. 우리가 쓰는 게 n 0부터 10, 10번, n번. n번이면 0에서 n. 이게 우리의 기본 0에서 n. 1이면 equal n. 그러면 10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브레이크는 특정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반복문에서 쓰이고 어디서 또 쓰여? 스위치. 두 개 쓰이고. 컨티뉴는 루프의 시작? 루프의 끝으로 가는 거예요. 컨티뉴는 루프의 끝. 컨티뉴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왜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편리할 때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는 보통 요 브레이크 만나면 이 브레이크는 어디 브레이크예요? 포문에 대한 거죠. 포문에 소속된 거잖아. 그럼 포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 레이블 해가지고 자기 밖에 있는 몇 번째 밖에 있는 상관없어요. 레이블을 딱 해놓고 고투 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주의해야 될 게 요 레이블 만나면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위로 가는 게 이 레이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레이블을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이는 거는 이 화일문을 종료시키겠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레이블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우트랑 안 친해서 나는 고우트랑 친한데 이 고우트랑 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레이블이 고우트 레이블인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블을 여기다 붙이면 이상하고 레이블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반복문에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바뀌든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밖에 있는 루프를 한꺼번에 종료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 뭘 쓸 수 있다? 레이블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저건 굳이 꼭 만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고 반복문 작성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복문의 기본은 화일문. 그리고 그럼 언제 두 화일 쓰냐? 두 화일은 한 번 반복된다는 것을 최소 한 번은 반복된다는 걸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두 화일 가끔 쓰고요. 그렇지 않고 횟수가 딱 n번 정해져 있을 때는 for문 쓰고 배열과 연결해가지고 색인이 필요할 때도 for문을 많이 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반복문의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건 반복문 전후로 그러니까 이 반복문 안에서 바뀌지 않는 식은 빼내서 변수에다 대입한 다음에 해야지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사용하지 않고 작성할 수 있는데 여기 사용하지 발음체가 나는데 이거 좀 무시해도 돼요. 필요할 때 쓰세요. 즉 요거예요. 요거. 자,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반복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본적인 생각은 데이터를 읽었는데 이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봐. 마이너스 1이면 끝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뭘 해?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입력받아. 그러면 순서가 이거죠. 근데 이거를 억지로 브레이크를 이렇게 무한 루프 브레이크를 안 쓰려고 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미리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미리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그 인풋이 마이너스, 처음에도 마이너스를 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보고 처리하고 중복되잖아, 코드가. 여기. 옛날에 저 배울 때는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바꾸라고 막. 그거 왜 하고 있는지. 저는 이렇게 짜는 거 좋아해요. 그냥 내 생각대로.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하고 3번 했는데 여기서 무슨 조건이 되면은 종료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 4, 5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짜고 while true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요거 했을 때 여기서 종료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식을 막 돌려가지고 여기서 조건식을 여기다 넣고 막 하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코드를 읽기가 어려워지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루프 앤 하프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옛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관적으로 짜시면 내가 생각하는 단계대로 짜다. 그게 만약에 무한 루프와 브레이크를 쓰는 거면 그렇게 짜는 게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하시면 되겠고, 스트링과 스트링 버퍼. 스트링은 불변인데 만약에 그 있는 자리에서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스트링 대신에 스트링 버퍼를 쓰시면 되겠고, 스트링 버퍼에는 set 그런 연산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난수는 이제 요 랜덤이라는 걸 자바이트는 랜덤이라는 걸 써서 next int나 next double 쓰시면 되는데 next int는 6이면 6보다 작은 0에서 5까지 값이에요. 주사위를 만들려면은 더하기 1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얘는 더블은 0에서 1까지의 수예요. 그 실수를 하나 해요. 곱하기 해서 더하기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고, 반복문은 됐고, 여기서 집에 가시라 그러면 좋겠는데